예, 앞에서 우리가 스틱 브레이킹 컨스트럭션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 드리슐리 프로세스에서 특정한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를 이제 찾아내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CDF도 그릴 수 있었죠. 그다음 프로버티 매스 펑션도 그릴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드리슐리 프로세스를 따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인피니트한 차원에서의 디리슐리 디스트리뷰션의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샘플링된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PMF, CDF 다 좋은데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일단 이 주어진 데이터 인스턴스에서 어떤 값을 여기다 어사인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문제에서는 뭐 앞에 있는 스틱 브레이킹 컨스트럭션을 해서 뭐 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쓰이는 것이 바로 폴리아언 스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폴리아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률 통계 분야에서 또 많이 쓰이는 우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디리슐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하는 것은 뭐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리슐리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G라고 하는 것을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는 부분을 하였습니다. 이 G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을 찾는 부분을 하였는데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가지고서 어떤 세타 n이라고 하는 세타 1부터 세타 n-1이라고 하는 것까지 정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알파와 h라고 하는 어떤 센서티비티에 대한 파라미터와 h라고 하는 베이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 했을 경우에 세타 n은 어떤 선택지가 돼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선택지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맞습니다. 다음과 같은 어떤 디리슐리 프로세스를 따른다라고 우리는 앞에서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 하에서 이 세타 n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링이니까 그때그때 뭐 샘플링 되는 값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expectation을 계산하면 이 expectation은 좀 고정된 값이겠죠. 이 세타 n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값일 것입니다. 해서 이 디리슐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expectation을 해보니 이 디리슐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디리슐리 디스트리뷰션 폼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expectation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수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익히 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 파라미터 부분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파트가 있습니다. 요 파트는 뭐냐 하면은 i equal 1에서 n-1까지 중에서 그 다음에 델타 세타 i라고 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세타 i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데이터 포인트 마다의 어떤 선택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마다의 선택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i equal 1부터 n-1까지는 현재 샘플링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어떤 이제 카운팅이랄까 그런 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특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에 얼마만큼 선택이 돼 있을지 이제 여기서 카운팅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것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대한 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뷰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시그마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시그마를 어떻게 바꿔볼 것이냐 하면요. 다음과 같이 시그마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small k equal 1부터 large k까지라고 보고 그 다음에 nk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델타 펑션에다가 세타 k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이것은 바로 요 위에서는 숫자 n이라고 하는 데이터 포인트 개수만큼 이 특정한 클러스터에 속한지 안 속하는지를 검사를 하여 가지고서 0, 1을 판정하고 그것을 세겠다는 것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특정한 클러스터이냐 아니냐를 판정을 하고 그러면 클러스터에 따라서 클러스터 인덱스에 따라서 온, 오프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리 이 클러스터에 속한 거의 개수를 세려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카운팅을 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그것이 몇 번 어떤 선택지에 있는지를 미리 찾아가지고서 이제 서메이션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특정 클러스터를 선택할까 안 할까를 본다는 가정 하에서 그러면 기존의 선택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기존 정보를 가지고서 보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일한 것을 세는 것이지만 이것은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를 이터레이션 하면서 보는 것이고 이것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보면서 이제 도는 그런 이터레이션이 다르다는 것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다음번 샘플을 가져온다고 하였을 때 그때 여러 번 그게 어떤 클러스터에 어사인되어 있는지를 세워놔야겠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미리 이 NK라고 하는 추가 계산하는 요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미리 계산을 해 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NK라고 하는 케이스 초이스에 대한 개수를 미리 세워 놓는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여 놓았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이 디리실리 프로세스의 어떤 한 특정한 옵저베이션을 샘플링 하는데요. 이 디리실리 프로세스에서의 하나를 이제 샘플링 하게 되는데 앞에서 CDF나 PMF를 만들었던 스틱 브레이킹 컨스트럭션이랑은 좀 다르게 이 G라고 하는 것은 이 G라고 하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틱 브레이킹은 결국에는 스틱 브레이킹 아까 컨스트럭션이라고 하였는데 스틱 브레이킹은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보면은 컨스트럭션 한다고 볼 수 있겠고 Fourier unsampl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레이턴트하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DP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제너레이팅 되는 것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럼 이 디스트리뷰션에 샘플링하면 어떻게 샘플링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Fourier unscheme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이제 좀 수도 코드의 형태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u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un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에서 이렇게 썼다고 해야 될까? 그릇입니다. 그릇. 혹은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얘기겠네요.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가 있으면 공을 넣고 싶죠. 확률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을 여기다가 이제 넣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이제 코인 토스를 한다고 봅시다. 코인 토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코인 토스의 구간은 맞습니다. 여기서 알파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 구간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알파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GEM 스틱 브레이킹 컨스트럭션에서 쓰였던 하이퍼 파라미터가 센서티비티 하이퍼 파라미터 여전히 여기서도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코인 토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토스가 0에서 알파 사이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어떤 새로운 볼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다 넣어준다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새로운 볼을 여기다가 이제 새로 넣어주는 것인데, 근데 요 코인 토스를 해가지고 요 구간 안에 떨어지면요. 근데 여기서 이 볼에 볼 넣는데 그냥 아무 구분이 안 되는 볼을 넣으면 나중에 클러스터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베이스 디스트리뷰션에 맞춰 가지고서 여기 넣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이건 새로운 볼을 만들어야겠다,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어야겠다. 요 코인 토스 속에 떨어지면 그러면은 이 클러스터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베이스 디스트리뷰션에 맞춰 가지고서 여기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파란색 공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은 요 n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요 속에 있는 공의 뭐 개수라고 봤을 경우에 지금 속에 이제 뭐 공이 들어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코인 토스를 하면은 그러면 대번에 이제 새로운 공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제 그 이터레이션을 또 돌게 되니까 또다시 이터레이션을 돌게 됐습니다. 해서 그러면은 또 똑같이 0에서 알파라고 하는 것에 요 확률로서 던져가지고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공이라고 여기 있는 요 공에다가 이제 추가를 뭐 다른 색깔 공을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코인 토스는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공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또 요 속에 있는 공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n이 늘어날 테니까 여기서는 공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공을 다시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요 선택지가 커지는 것입니다. 요 뒤 두 번째 있는 이프문을 보니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 있는 공을 다시 꺼내와라. 꺼내오고 이 공을 보고 또다시 이거랑 똑같은 색깔의 공을 다시 넣어줘라. 그 다음에 원래 꺼냈던 공도 다시 넣어줘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꺼낸 것은 복제가 된다. 그래서 뭐 이터레이션을 돌아봤더니 처음에는 요 속에 공의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몇 개의 다른 색깔의 공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요 두 번째 if문에 빠져가지고서는 이 n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두 번째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주황공이 하나 나왔다 칩시다. 주황공이 하나 나왔다 치면 그럼 또다시 넣을 때는 주황공 하나, 그 다음에 주황공 또 새로운 공 하나 더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리치게 리쳐. 즉 우리가 동일한 색깔 한 번 우연찮게 뽑혀졌던 것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확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조금이라도 더 높은 확률이 계속 해가지고 마치 뭐 눈사람처럼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서 얘가 이제 도미네이트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해서 이 폴리아 언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떤 예전에 스틱 브레이킹과도 유사하게 스틱 브레이킹에서도 처음에 이제 얼만큼 큰 것을 끊느냐라고 그런 베타 값이 나오면은 또 처음엔 엄청 큰 클러스터가 어떤 큰 플라이어 값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의 구성을 여기서도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앞에서는 그런 스틱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을 통해서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만들어 봤다고 하면은 요거는 매번에서의 샘플링 스킴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알파가 4인 경우, 알파가 10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서 이 이제 클러스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본 것입니다. 자, X라고 하는 건 여기는 당연히 클러스터의 인덱스가 될 것입니다. 인덱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또다시 이제 볼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볼의 개수가 넘버 볼이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확률이 프라이어의 스트렝스가 되겠지요. 알파가 4인 경우, 알파가 10인 경우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알파가 4인 경우가 클러스터가 이제 좀 큰 클러스터가 많이 나올까요? 알파가 10인 경우가 큰 클러스터가 많이 나올까요? 예, 맞습니다. 알파가 10인 경우가 큰 클러스터가 좀 더 적고 알파가 4인 경우가 큰 클러스터가 좀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0에서부터 알파 사이라고 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즉 알파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새로운 공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알파가 작아지면은 n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급격히 이 n에 의해서 도미네이트 될 것입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이 요 수식에서 도미네이트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있는 공에서 다시 색칠해서 넣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4인 경우에서는 그러면 초기 클러스터 커진 게 좀 많이 보이는 것이고, 알파 10인 경우는
좀 시간이 가면 초기에 상당히 여러 개의 클러스터 색깔 있는 공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천천히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조금 더 다이버스하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서 클러스터의 프라이어 값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만들어지는 것은 다 유사합니다. 디리실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정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는 동일한 것이지만 그러나 스틱 브레이킹 컨스트럭션은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것의 프로퍼티를 DP 프로퍼티 따르는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것이고 폴리아언 같은 경우에서는 샘플링 어떤 하나의 데이터 인스턴스에 대한 프라이어의 스트렝스를 샘플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좀 다르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